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네이버와 카페24가 손잡고 중소규모 쇼핑몰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 카페24의 상호지분 교환을 비롯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1,300억 원 규모 상호지분 교환 시작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직접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카페24는 네이버 쇼핑 활성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중소 커머스 업체들이 글로벌에서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양사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테크 기반 커머스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페24는 이번 전략적 제휴가 인수 또는 매각이 아니라 상호 지분 교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영권 변동 없이 카페24는 신주 발행을 통해 네이버에 지분을 제공하고 네이버는 자사주를 카페24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카페24는 일본 외에 베트남을 비롯해 미국, 유럽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T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276억 원, 영업이익 4,75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11억 원, 영업이익은 1,323억 원 증가했습니다. KT는 성장과 관련해 AI, 디지털 전환, 미디어 콘텐츠 등 플랫폼 사업과 5G, 초고속 인터넷 등 기존 주력 사업 가입자 확대를 꼽았습니다. B2B 사업에서는 기업 회선과 AI DX 사업 매출이 계속 증가세입니다. 기업 회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AI, DX 사업 매출은 공공 및 금융 영역 클라우드 사업 수주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습니다. IPTV 사업은 집콕 문화 확산 및 홈러닝 확대, 글로벌 제휴와 키즈 콘텐츠 강화가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KT IPTV 사업은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가입자 9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4,6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T는 신사업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컨택센터는 전통적 고객인 보험, 금융, 업종 위주에서 공공, 병원, 소상공인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9월 소상공인 대상 AI 보이스봇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AI 로봇 사업은 로봇 운영 플랫폼 및 판매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서빙 로봇, 케어 로봇, 바리스타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KT는 디지털 앤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17개국 17,100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금융의사 결정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 간 은행 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뜻합니다. 보고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 만족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거래 은행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약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남성 22%, 여성 13%가 2년 이내에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대한 만족도는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거의 같았지만 주거래 은행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밀레니얼 세대가 훨씬 많은 셈입니다. 은행 이용 방식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지점 방문을 덜 선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시 은행 지점 방문 선호도 조사에서 60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남성 75%, 여성 76%가 지점 방문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남성 49%, 여성 62%만이 대출 시 지점 방문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성세대보다 지점 방문 선호도가 낮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밀레니얼 세대 등 세대별로 금융 행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이를 분석해 금융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줄곧 상승해 46,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5천만 원을 넘긴 5,28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 매체는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가 비트코인 채굴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이더리움도 동반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1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하루 전보다 6.67%가 급등한 3,12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리플, 카르다노, 도지코인, 풀카닷 등 시총 10위권 가상자산들도 5에서 10% 범위에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상장 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첫날 금융대장주로 올라선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 고평가, 과열 논란도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플랫폼 금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첫날인 6일 금융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시초가 53,700원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39,000원보다 약 37% 높은 수준입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9일 한때 89,000원까지 상승하는 등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10일 거래에서 71,300원에 마감하는 등 안정세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37조 원 수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에 속합니다. 참고로 KB금융그룹의 시가총액은 22조 원, 신한금융그룹 시가총액은 20조 원 수준입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상용화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GBP510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표면 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제조합 백신입니다. 특히 이번 백신은 항원 노출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활용하여 항체를 많이 생성함으로써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3상 임상시험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를 대조 백신으로 사용해 시험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에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산 백신 수억 회 분량이 전 세계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도지사가 국민들 누구에게나 장기간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 처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에서 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3% 전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기본 대출은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 대출을 20에서 30대 청년으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 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 대부 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10일 공모가보다 약 9% 낮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크래프톤은 시초가 44만 8,500원보다 1.23% 오른 45만 4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공모가 49만 8천원을 8.84% 밑도는 수치입니다. 시초가보다는 올랐지만 당초 시초가가 하한선인 공모가의 90% 수준인 44만 8,200원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정해진 데 비하면 부진한 결과입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2조 1,997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시총 19위에 올랐습니다. NC소프트의 17조 8,925억 원을 4조 원 이상 앞서며 국내 증시 게임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